임신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기까지도 하니까 가장 최후의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종양이나 암 같은 걸 많이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궁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궁이 건강해야 여성이 건강하다. 여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의사 성경모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궁근종이라 하면 여성의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 중에서 제일 흔한 종양인데요. 자궁근종은 하나의 캡슐, 휴도캡슐이라고 하는 그 가피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혈관이나 아니면 신경들이 존재하게 되죠. 작게는 1cm도 안 되는 그 혹에서 크게는 15에서 20cm 되는 혹까지 클 수가 있어요. 심하게 커지게 되면 압통을 유발해서 생리통도 유발할 수 있고, 생리전 증후군 있잖아요. 그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막 속이 메스껍다든가 짜증이 갑자기 난다든가, 여성들이 생리할 때 보통 혈액 응고인자가 없기 때문에 덩어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근종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심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빈혈에 빠지게 되고 심한 성인병 같은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고, 또 아니면 외부 환경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생기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많은 물질들을 먹어도 많이 생긴다고도 보통 돼 있는데, 완경이라고 해서 생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시기에 보게 되면 그 자궁근종 유발 호르몬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궁이 성장을 안 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환경에서는 작아지는 날, 여성 호르몬의 빈도가 많거나 아니면 과량으로 분비되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때 자궁근종이 생긴다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자궁 내막에 생기게 되면 생리할 때 덩어리를 만들어서 빈혈도 유발시키게 됩니다. 허혈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현기증 같은 것도 많이 줄 수 있고 온몸에 힘도 다 빠지게 됩니다. 특히 빈혈 수치가 6 이하나 4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기까지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궁근종이 있다고 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 증상이 있는 케이스는 한 30%밖에 안 돼요. 자궁근종이 자궁의 꼭대기, 머리 부분에 생기게 되면 크기가 15cm나 20cm까지 커져도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의 앞쪽에 생기게 되면 앞쪽에 방광이 위치하거든요. 방광을 눌러서 압박 증상이 생기게 돼요. 빈뇨도 나타날 수 있고 절박뇨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요실금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또 자궁근종이 자궁의 후벽 뒤쪽에 생기게 되면 뒤에 있는 척추를 압박해서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게 되고요. 심지어는 디스크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정형외과 쪽으로 가면 치료가 아무리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자궁근종이 생기는 압박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흔히 장이 지나가는데 장이 척추뼈하고 자궁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후벽에 자궁근종이 너무 커져 있으면 척추랑 자궁근종이 장을 압박해서 장이 폐쇄 증상이 나타나요. 자궁근종이 생겨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자궁 무조건 보존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자궁을 제2의 여성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궁이 없는 사람들은 왠지 기력이 없어진다든가 또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무려 20년 동안 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자궁 적출률이에요. 여성 인구 10만 명당 한국에서는 19.6명 정도가 자궁 적출을 받았고요. 출산 이후에 중년 여성들이 자궁은 없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의사들이 또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궁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은 많이 생기는데 자궁을 제거하면 그거 안 생기지 않냐 그러면서 환자들 갖다 많이 유도를 갖다 합니다. 알아봐야 될 거는 실제로는 암은 안 걸리지만 자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궁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암이 걸린 사람들이나 자궁에 큰 혹이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통증에서 벗어나니까 몸에 행복감을 준다, 편안해진다 이렇게 해서 자궁 적출을 다 많이 했는데요. 일부 논문에서 보게 되면 여성이 35세 이전에 자궁을 적출했을 때
노화가 2배 이상 빨라지게 돼요. 난소 기능도 많이 없어지면서 조기 폐경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이상 장족출 상태가 젊은 여성한테 지속이 됐을 경우에 대사 질환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긴다든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이 성인병이 노출되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논문에서는 심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 같이 이런 심장 질환이 증가되는데 자궁이 있는 여성에 비해서 2.6배에서 4.8배까지 심장 질환이 증가한다고. 또한 하지 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자궁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데 그만큼 심장 부담도 많이 생겨지게 되고 여성들한테 상당히 안 좋게 되죠. 제가 여태까지 그 의사생활 20여 년 넘게 하면서 자궁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어하시는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근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근종 제거술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 제거술에는 복강경 수술, 최근에 대학병에서 많이 하는 로봇 수술, 그리고 자궁 내시경으로 근종을 제거해주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복강경이나 자궁 내시경을 수술해도 자궁 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근종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근종을 제거했을 때 1년 뒤 재발률이 30에서 40%까지 육박한다 그래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궁 근종 용해술이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를 걸어서 그 주위를 태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자궁 근종 용해술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한 5cm, 8cm 이상 되는 근종을 태우는데 너무나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태우지는 못해요. 두 번째로 이제 비술적인 치료 방법이 색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색전술은 자궁 그 동맥을 막아주는 치료법인데요. 플라그를 이용해서 동맥에다가 관을 끼워서 자궁 동맥을 찾아서 막아주는 방법인데요. 임신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부의 플라그가 넘어가서 난소에 있는 동맥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난소 기능 부전이 오면서 불임까지도 유발될 수 있어요. 파티클, 입자들이 이 뇌로 올라가서 뇌동맥을 막게 되면 두통이 심해지고 메스꺼움이나 울렁증 같은 것도 심해서 한동안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 비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이프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햇빛 에너지를 돋보기를 이용해서 종이를 태웠듯이 똑같이 초음파를 여러 군데서 쏴갖고 한 점에 모으게 되면은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신부에 있는 근종을 갖다가 태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켜보는 게 안 되면 약물 치료나 아니면 기대요법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이렇게 비술적인 치료 방법을 갖다가,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갖다 치료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증상을 유발하는 자궁 근종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크기가 작겠죠.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경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당히 딱딱하고 혈액이 충만한 그런 근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태워서 없애는 거죠. 용해술을 통해 갖고 근종을 녹여버린다든가, 하이프 치료를 통해서 똑같이 근종을 갖다가 치료해서 근종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색전술 같이 동맥을 막아서 아예 영양분을 갖다가 안 줘서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궁 근종 크기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수술 범위가 많을수록 유착이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출혈될 가능성도 많고, 또 장에 유착 같은 게 생겨서 만성 골반통 같은 걸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의 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장의 꼬임 현상 때문에 상당히 소화 기능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도 또다시 또 발생이 되고, 조금만 몸만 피곤해도 골반에 통증이 생기는 골반염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휴증도 남을 수가 있어요. 하이프 치료는 우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에서도 2013년도에 우리 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많이 치료를 받는 그런 시술입니다. 하이프는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고농도로 집속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마취도 없이도 시술 가능하고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안 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딱딱한 근종이나
빨리 성장하는 근종 같은 경우는 하이프 치료에 상당히 잘 반응을 하고, 작은 근종이 그 물 성분이 많은 물컹물컹한 그 근종이라고 얘기하면 치료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12에서 15cm 이상 되는 근종들은 잘 치료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하이프 치료의 한계점도 있어요. 예전에는 온오프 방식으로 치료했을 때는 한 직경 5cm 되는 근종 치료하는데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입체적으로 치료하는 기법이 개발되면서 5cm 되는 그 근종에 한 14분 정도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해서 그 부위가 다 탔는지, 그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치료가 안 된 부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이프 치료를 해서 환자한테서 근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기법까지 발전됐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에 저희가 하이프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초음파를 보게 되고요. 또 3개월 뒤에 보고, 6개월 뒤에 보고, 1년 뒤에 보고 이렇게 경과를 알 수 있어요. 치료 효과는 보통 6개월 정도 됐을 때 전체 부피의 한 60에서 80%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1년 정도 되면은 부피가 한 70에서 90%까지 거의 다 줄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프 시술법은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근종의 한 부위를 태우고 쿨링을 시키면서 옆에로 이동을 해서 다시 태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작은 근종이 장에 만약에 유착이 되어 있는 근종을 치료할 때는 이 장에 손상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장과 거의 얇은 벽으로 붙어 있는데 그 근종 태우다가 장을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보칼 모드의 하이프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콩알만한 불덩이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주게 되면은 탁구공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불덩이를. 그럼 그 불덩이를 갖고 전반적으로 갖다가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치료 시간이 20분의 정도 단축이 됐고요. 장이 붙어 있는 부위에 장 손상을 갖다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1cm라도 이상을 띄우게 되면 타는 부위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해서 그 경험도에 따라 갖고 이제 태우니까 가운데는 괴사를 시키지만 주변을 갖다가 복사열로 나머지 세포를 갖다가 그 물처럼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이 개발되어 갖고 지금 그 부피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도 열로 인체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태우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어요. 초기에는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장도 태워서 장이 천공된다든가 화상, 다리 저림이나 통증, 골반통, 허리 통증, 이런 부작용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 런닝컵을 갖다가 다 그려서 최근에는 잘 안전하게 치료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보게 되면 하이프 시술의 부작용은 보통 한 2%, 1점 몇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급적으로 안 먹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홍삼이나 칡이나 석류 같은 그런 식품들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 근종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산화되어 있는 물질이 많게 되면은 이 독성이 강해지니까 운동 관리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갖다가 유지하면 돼요. 혈순환이 참 안 되는 경우에는 작은 근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티솔이 이런 종양이나 암 같은 걸 많이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심신이 안정적으로 갖다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겠습니다. 수술하라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겁이 많고 또 많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를 드러내라까지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멘붕까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은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 같은 것도 안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수술은 절대로 가장 최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술 말고도 그 비술적인 방법인 하이프 치료나 용해술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가급적 많은 곳에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